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교수님 선정이 중요한 이유 얘기해 드릴게요. 사실 맨날 하는 얘기죠, 제가.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의 미국에서 지금 몇 년째 삽니까? 제가 2008년에 유학 왔으니까 지금 거의 15년째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계속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있잖아요. 부장급 엔지니어입니다. 요 정도 지으면은 하는 일이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웬만한 대기업 그룹이 있는 정상의 대기업에 한 전무님 정도가 하는 일을 미국 부장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까지는 실제로 제조업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대기업은 사원들, 대리들이 실제로 공장의 매니팩처링에 투입이 되고, 이제 과장 정도 되면은 그 매니팩처링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일하면서 옆에서 막 실험 조건 짜주고 막 그런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과장급 엔지니어가.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대기업에서는 한 부장 정도는 돼야 그나마 공장 돌아가는 걸 윗선에다 보고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무 전무 정도는 돼야 이제 자기가 지시하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뭐 사장님은 이제 대표이사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문어발처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는 뭐 메모리나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를 사오고, 뭐 일본에서는 첨단 소재를 사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전부 다 대만으로 보내라고 한 다음에 대만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에서 조립을 하고, 뭐 이런 지시를 내리는 일을 미국에서 부장이 뭡니까? 미국에서 한 과장 정도만 돼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위치 때문에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한 과장만 돼도 한국 대기업의 전무 정도 되는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 대기업의 전무님이 하는 일이 뭐죠? 맨날 결제하는 거잖아요. 결제하고 지시하고, 뭐 요번 달에는 뭐 어느 지역에 있는 공장을 풀가동하고, 요번 달에는 어느 공장을 좀 물량을 줄여라, 그리고 결제하고 돈 흐름 보고, 이런 게 거의 한국에서 이제 상무나 전무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정도를 미국 대기업에서는 과장만 돼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대기업에 있다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하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아시아의 이제 제조사들한테 이제 오더를 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물량을 뭐 몇 개를 생산해라, 그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아시아의 제조사들이 그 하청을 받아서 막 하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미국 대기업에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났던 상사가 백인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의 내국인들의 어떤 표준 같은 문화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은, 박사 때 지도 교수님은 그 백인 교수님이었어요. 미국 내국인, 미국에서 나고 자란. 그렇기 때문에 박사 때도 그 연구 환경을 그 미국의 굉장히 표준적인 그런 연구 문화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대기업에 살면서 막 사람을 막 미친듯이 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미국의 평균적인 인더스트리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동양의 제 하청 지시를 받는 동양에 있는 회사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그 인생의 쓴뿌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인생의 쓴뿌리란 건 뭐냐면, 자기가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남에게 너그럽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다 두발 자유하잖아요. 고등학생들 머리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그 수업 중에 갑자기 불시에 학생중심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학생들 머리 길이를 쫙 봐요. 머리 긴 사람도 있으면 단체로 모아놓고 그 바리깡 있잖아. 바리깡으로 무식하게 그 머리를 다 밀어버려. 친구들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빡빡머리를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인데 예전에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방학 때 앞머리를 멋지게 기르고 왔는데 새학기가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학생주임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바리깡으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안 겪어본 젊은 세대들은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친구들 보는 앞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그냥 빡빡 밀어버려요.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며칠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눈물로 며칠간 하고 성적도 막 떨어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그 학생주임 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학생들 머리 바리깡으로 민다고 해서 학생들 공부 잘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도 더 못하게 되고, 이게 공부 잘하려고 머리를 이렇게 민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솔직하게 말하니까 나도 솔직하게 말하마, 그러는 거예요. 사실 공부 잘하라고 미는 게 아니래요.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고등학교 때 머리를 빡빡 밀렸기 때문에 너도 밀려야 내가 억울하지 않다는 거야. 안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겠니? 그러는 거야. 선생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선생님을 용서를 했어요. 왜냐면 저 사람도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응어리를 누군가한테 풀고 싶은 거구나.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게 마음의 쓴뿌리예요. 인생의 쓴뿌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대학원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절대로 박사하느라고 고생한 사람 밑에서 박사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박사 딴 기간을 카운트 해보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박사 따는데 막 7년 8년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런 사람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박사 7년 8년 걸렸기 때문에 제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막 한 4년 만에 놔주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박사 8년 걸렸으면은 밑에 애들도 너도 좀 고생해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도교수를 잘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석사 때 제 지도교수가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박사 따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석사 때 제 지도교수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봐요. 그 이력서를 보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랩 이력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석사가 이렇게 석사를 한 군데서 딴 게 아니라 석사를 2군데 이상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은 보통 박사 과정이 석박 통합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차쯤 됐을 때 퀄 시험이라는 거 봐요. 퀄 시험 떨어지면은 석사 받고 나가야 돼요. 2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석박 통합으로 들어갔어도 2년 정도 했을 타이밍에 퀄 시험을 봐서 퀄 시험 떨어지면 석사만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학교 가가지고 또 다시 또 박사과정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학교에서도 퀄 시험 떨어지면 그 학교에서 또 석사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흔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 사람 프로필을 볼 때 석사 학위가 2개 있는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퀄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석사 때 지도교수가 뭔가 박사하면서 되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니하다니까 제 석사 랩에서 있던 학생들은 박사 졸업을 다 늦게 하는 거예요. 졸업 빨리 안 시켜줘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박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박사를 선정할 때, 지도교수 선정할 때 그 지도교수가 박사를 따는데 몇 년 걸렸나를 딱 카운트를 해봤어요. 아시겠죠?
제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석사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석사학위를 제외하고 순전하게 박사만 딴 걸 카운트를 해보니까 3년 9개월 만에 박사를 마치셨더라고요. 그 제가 예상을 했어요. 아, 나도 3년 9개월 만에 박사를 따겠구나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가서 진짜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사람 밑에서 박사를 3년 9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굉장히 빨리 마쳤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박사를 3년 만에 못 끝내겠죠.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니까. 보통 그래요, 인간은. 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교수할 마음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어느 학교 교수 자리를 갖게 된다면 웬만하면 석사과정은 1년 9개월 만에 놔줄 거고, 웬만하면 박사과정, 그러니까 석박 통합에서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분량 혹은 석사를 마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박사를 할 때 웬만하면 저는 3년 9개월 만에 놔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타이밍에 놔짐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여유롭게 좀 살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내국인 교수를 선택하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내국인들은 미국에서 나오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라는 땅이 외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고, 뭐냐면 여기가 그냥 자기네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뭐 인생에서 딱히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미국이 남의 나라 땅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뭐랄까 살아남으려고 너무 치열한 어떤 마음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쓴뿌리라고 하죠. 그거를 님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경험을 하냐고, 그런 거를.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그 회사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제 영상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박사를 마치고 미국 취업이 안 돼서 한국 회사에 잠깐 돌아간 적이 있어요. 한국 귀국해가지고 한국 회사 잠깐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미국으로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진짜 지독한 거예요. 지독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야근이 진짜 밥 먹듯 야근했어요. 뭐 밤 12시에 집에 가는 건 기본이고 토요일로 일하는 것도 기본이었어요. 그런 회사였는데 왜 이렇게 이 회사는 빡셀까 생각해보면은, 그 사장님 프로필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사장님이 또 내가 지역을 얘기하면 또 그 지역 사람이 속상하니까 대충 얘기할게요. 한국에 완전 깡촌 있잖아요. 완전 시골 깡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깡촌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깡촌에서 공부 하나만 죽어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 회사에 완전 충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 충성하니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그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 완전 충성하는 사람인데, 봐봐, 이게 딱 개천에서 용 난 케이스인 거잖아요. 개천에서 난 용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가진 거 쥐뿔도 없이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원래 좀 집이 잘 살고 좀 풍요롭게 살면서 나 좀 공부가 좋아, 교수 해볼까, 이런 사람들 밑에 들어가면은 너무 편해요. 제가 그래서 박사를 아주 편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한인 유학생 형님 중에 어떤 교수님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 교수님은 진짜 가난한 나라에서 땡전 한 푼 없이 그 미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오직 장학금 하나만으로 미국에서 버텨 나가면서 미국에서 학위를 따고 미국 교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쓴뿌리가 많겠어요. 인생에 쓴뿌리가 많겠죠. 그러니까 그 형이 박사과정 하면서 진짜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 박사를 한 7년 만에 끝냈어요. 봐봐요. 똑같은 박사인데 어떤 사람은 7년 만에 끝내고 어떤 사람은 3년 9개월 만에 끝냈어요. 그럼 그 형이 나보다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박사 학위는 빨리 끝나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끝나고 빨리 취업하면 돼요. 뭐 교수를 빨리 하든지 뭐 대기업 취업을 빨리 하든지 한 다음에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할 수 있어요. 계속 현업에서 배울 거 많아요. 그러니까 박사를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박사는 빨리 끝나는 게 좋아요. 제일 빨리 끝나요. 왜냐면 어차피 필요한 거는 박사학위란 라이센스예요. 그거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본인이 또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하면서 연구하면 실력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박사 빨리 졸업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외국에서 막 고생하면서 미국 넘어온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제 회사 얘기 해볼게요. 저는 그래서 그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가 미국 내국인 출신이었고 그에게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미국 대기업에서도 제 첫 그 사수라고 하죠. 저의 고참, 일을 가르쳐주는 고참. 미국도 이제 사수 개념이 있어요. 처음 신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멘토라고 하죠. 멘토를 지정해주고 그 사람한테 일을 배워요. 근데 회사에서 백인 할아버지를 이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진짜 많아. 한평생 엔지니어링 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건 진짜 많고 이제 은퇴할 거기 때문에 뭐 승진이나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알려주자 뭐 이런 정신 투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친절하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 할아버지한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미국에 살면서 뭐 제가 부하 직원을 다루거나 제가 아니면 뭐 아시아의 하청업체를 다룰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너그러워요. 저는 막 이렇게 쪼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들이 그 일 끝내는데 한 달 걸린다 하면 정말 저는 한 달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후진국에서 막 고생 해가지고 미국에 정착한 애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인생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이나 뭐 아시아 하청업체들을 아주 들들 볶아요. 그래서 그 하청업체나 뭐 밑에 사람들이 뭐 이거 하는데 한 달 걸린다 그러면 이게 왜 한 달 걸리냐, 3주 만에 끝내. 이게 왜 3주 걸리냐, 생각해보니까 2주 만에 끝내. 거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을 때 일을 빨리 끝내서 자기가 성과 내면은 자기가 보너스도 빨리 받고 막 그러니까 이 남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이게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되게 심해요. 아시겠죠? 너무 고생해서 그런 거. 너무 고생해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 밑에 너네들도 고생 좀 해봐. 거의 이런 마인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수나 좀 뭐랄까 상사 이런 거를 선택할 때 고생 많이 하고 막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을 피하셔야 돼요.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들, 널널하게 살았던 사람들, 집이 좀 널널한 사람들, 집이 좀 사는 사람들,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 밑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도 제가 그 사장님 그 깡촌 출신 그 쥐뿔도 없이 그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막 서울 드림을 가졌던 그 사장님 밑에 한국 회사 다니면서 진짜 고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출신이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들 밑에 들어가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품위가 있고 너그럽고 좀 널널하고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이랑 같이 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하게 지도교수를 막 볼 때 공부 잘하고 뭐 논문 개수 많고 세계적인 인지도가 있고 뭐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은 뭐 그런 것만 보잖아요. 랭킹은 몇 등이고 막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게 본인의 불행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행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교수 밑으로 가야 내가 가장 널널하고 행복하게 좀 여유 시간도 많으면서, 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배우자랑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하고도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그 미국 이공계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수 선정이 중요한 이유 알려드려 봤어요. 저는 박사 때 지도교수 아주 널널한 사람 정해가지고 아주 편했었고, 미국에서도 첫 직장 상사를 아주 널널한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좋은 마인드를 배우게 됐어요. 남을 막 착취하고 그러지 않는.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 막 외국에서 고생하고 온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